네, 반갑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 반등을 해주는 날입니다. 1%대 상승이 일어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낙폭을 상당 부분 줄여줬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이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앞세운 반등이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먼저 올라왔다라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났을 때 이제 대형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저점이 잡혀가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포지션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배터리 쪽,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가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은행주 위주로만 하락이 좀 있었고요. 대부분의 종목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봉으로 회복세 보였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기대감이 생기지 않나 생각되고, 오늘 계좌는 네, 플러스로 상당 부분 넘어가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보여지네요.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양봉을 좀 크게 뽑아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의심할 거 없이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550, 2600. 자, 지금 만기일이 12일에 있기 때문에 2600포인트까지는 무난히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너무 짧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2600을 넘기려면 적어도 2.5% 이상은 시장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뭐 1.5%, 1% 이렇게 올라가기만 해도 2.5%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이 조금 네, 나타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작해주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춰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자, 해답은 미국 증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미국 증시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만기일까지 2600을 한번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거기까지만 일단 올라서게 된다면 이제 한시름 덜어놓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지선을 2600포인트 이상에서 꾸려가는 모습으로 서서히 반등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후반부까지 계속 올랐다가요. 자, 14시 후반부에 조금 밀렸다가 다시 또 상승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죠.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봉 캔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게 되면서 상승 포인트가 만들어졌죠. 요거는 많이 밀렸기 때문이에요. 서킷 브레이커 있었던 그 시점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컸을 거라 생각하고 저점이 또 일찍 잡혔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매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반등 치고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잡혀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과매도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여유있게 돌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 간의 움직임들을 판단해 본다라면 지금 시점에서 반등 나가는 게 어려운 포인트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자, 수급 내용 보시면 외국인들은 오늘 5천억 팔았습니다. 이거는 뭐 반도체 쪽에 집중됐을 거라 생각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기관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매도를 받은 것은 개인 매수인데 개인들이 코스닥을 포기하고 코스피 쪽에 잔뜩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 포인트를 좀 만들어 주시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올라간 거는 코스닥 쪽이죠. 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바뀌게 될 거예요.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든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정상화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개인들이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와서 지난번 동학개미 때처럼 네, 외국인을 팔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그냥 난 살란다 이거 해가지고 막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개인들의 자금이 뭉쳐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만큼 빨리 흩어지기도 하겠습니다만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연속성을 가지는 데는 개인들 자금만큼 또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기관과 함께 같이 매수를 보여주게 되면서 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반등이 좀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오늘 삼성전자는 2%
2% 하락을 했습니다. 뭐 내용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은행주, KB금융, 신한지주 이쪽이 좀 내렸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스코홀딩스라든지 SDI, 그 다음에 LG화학 또 뒤로 넘어가서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봤을 때는 배터리 쪽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볼 수 있겠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보합, 현대차 조금 상승, 기아 조금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와 은행주 쪽 하락, 그 다음에 배터리 쪽이 조금 좋지 않았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네이버는 또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거 방어주 쪽인 부분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방어주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주가 상승 쪽에 베팅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LG전자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성장주나 이런 쪽에 움직임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유한영행은 오늘 4.5% 또 떨어지게 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10만원 이하까지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매수 타이밍을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가격이 충분히 조정받은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일단은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나마 피할 수 없는 구간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다 진단해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죠, 그죠? 네, 특이한 거 없고 월급 종목 대한항공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이네요. 22,000원이면은 괜찮다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뭐 DB 손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전환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신저가 계속 발생시키면서 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추세를 돌리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굉장히 안 좋고요. 엔캠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테오젠은 1%대로 그냥 유지가 잘 됐고 HLB가 5% 넘게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만 이것도 박스권대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상승 쪽에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클래시스나 일각 캠바이오, 삼천당 제약 뭐 등등등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쪽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반등했습니다. 다만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반등 나오는 거라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리콘2는 지금 10%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바로 또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일정 구간대에서의 반등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뒤로 넘어가면 이제 그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킴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좀 강한 상승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중점적으로 먼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쪽의 분위기를 좀 살려줄 수 있을 것인지 봐야 됩니다. 물론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추가 반등을 기대하는 움직임들이 먼저 작용이 됐을 수도 있겠고 또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수급이 조금 더 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등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고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쪽 움직임들이 많이 좋았고요. 시장은 오늘 하락하는 모습 뭐 여기까지 나왔네요. 네, 24,000원대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4,000원까지 나왔는데 이 이후의 상황은 일단 지지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흐름을 좀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기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게 잡아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더 사거나 막 이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게 주도주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네, 꼭 그 부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어쨌든 코스닥 쪽이 그래도 조금 더 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락 현황 먼저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506개 종목 상승 종목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374개가 하락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6개 상승에 604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 숫자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계좌가 오늘은 플러스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저도 마이너스 0.5였는데 지금은 플러스 0.5 이상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네, 플러스로 넘어갔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역시 중소형주 네, 시총이 좀 작은 것들 위주로만 오늘 상승이 유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볼만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등이 조금 반가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겠습니다. 상승 종목의 숫자가 좀 많았어요. 이제 46개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네,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아졌고 그러면서 계좌가 많이 좋아지는 형태로 갔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쭉 내려보니까 3.29까지 올라와 줬네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듭니다. 자, 하락률 보시면 한국 유니온 제약이나 신풍 뭐 등등등 하락세가 좀 있었고 하락한 종목은 9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낙폭은 2%대. 그래서 계좌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네,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 정도 상승이면은 요게 또 요즘 같은 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아유 괜찮은데요?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29니까 지금 단순 계산을 보면은 1.3% 정도 계좌가 올라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면은 네, 이제 회복됐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대형주가 올라가는 단계로 가게 되면 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제법 많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좌가 올라오기는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뭐 삼성전자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조금 네 조금 올랐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대형주가 올라보다 많이 올라가겠죠. 어쨌든 계좌가 내려갔던 부분들 마이너스 부분들을 회복시켜서 플러스로 넘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은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하이닉스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됐고 레버리지 매도는 여전히 나오고 고버스 매수가 있는데 규모는 크지 않고요. 해지형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런 정도. 나머지는 크게 개입하지 않았고요.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는데 하이닉스는 1,600억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3,800억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5천억이 넘는 상황이고요. 오늘 매도 물량의 절반, 거의 대다수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HLB,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실리콘투, 뭐 KT 뭐 등등등 되어 있고요. 매도도 네이버 유한양행 들어가 있긴 한데 매도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한 매도가 계속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외국인들의 물량이 이 정도로 빠져서는 아직까지는 끄떡없거든요. 끄떡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무진막장에 사주면서 네, 주가를 밀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더 많이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미친듯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네, 쉽게 올리기 어렵고요.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 정도 팔았으면 올려도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과매도 국면에서 한참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일부터라도 반등이 좀 나가줘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중소형주가 먼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중소형주 쪽을 먼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대형주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 당분간은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냥 하루 천하로 끝나고 대형주가 움직이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만 일단은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조금 한시름 덜어놓고 오늘 시장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 주기만 한다라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더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600포인트 이상까지 이번 주에 한번 노려보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또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 저녁 9시에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진행되니까 유튜브로 오셔서 무료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죠. 저녁 9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